더할 것이 많은 삶. 한 집안의 가장으로 평범하게 살아온 내 일상이 무너진 건 순식간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나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였다. 눈을 뜨고 처음 마주한 사람은 파란 간호복 차림의 간호사였다. 정신이 좀 들어요? 이후 의사가 찾아와 내 상태를 설명했다. 다리 혈관이 찢어져 아주 위급했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약간의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곧 회복될 거라고 믿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그렸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후로 꽤 오랜 시간 일어서지 못할 것을. 내 몸은 회복 불능이었으며 그간 운영해온 사업은 접어야 했다. 수술을 12차례나 받았다. 갖가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팔았다. 그럼에도 다리는 전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만 떠올랐다. 몸은 침대에, 마음은 절망에 갇힌 것만 같았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자 희미한 바람이 피어올랐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내게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가족이 있었다. 가족을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 시작은 장애를 인정하는 일이었지만 쉽지는 않았다. 2달여의 시간이 흘러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를 만나고서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장애가 다양성의 일부라는 걸 내게 알려줬다. 나는 걷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그저 주저앉아 있기만 했다. 하지만 나보다 더한 장애를 가진 이들도 용기를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많은 이가 장애인의 자립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됐다. 그들의 노력과 활동이 존경스러웠다. 나도 조금씩 나만의 길을 걸어나갔다. 생계를 돕기 위해 도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겨우 한두 번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 어르신이 대뜸 나를 불러 세웠다. 자네 자전거 탈 줄 알지? 네, 탈 수 있죠. 자전거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닐지 의심이 생기려는 찰나 의외의 말이 뒤따랐다. 다리가 불편해 보여서 자전거 선물하려고. 어리둥절해하는 내게 어르신은 웃으며 자전거와 자물쇠를 쥐어주고는 자리를 떠났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린 나는 어르신의 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의 호의를 의심한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르신은 내가 어릴 때 자전거를 산 가게의 사장님이었다. 여러 감정이 뒤섞이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유심히 날 지켜보고 손을 내민 것이다. 그동안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지내느라 내게 도움을 준 많은 이들을 잊고 말았다. 그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나는 누군가를 뜨거운 마음으로 도운 적이 있었나? 어르신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자전거 값을 치르고 싶었지만 내 처지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고민 끝에 나는 편지를 썼다. 한밤중에 가게 문 밑으로 편지를 넣고 왔다. 자전거는 내게 일거리를 늘려주고 몸을 편하게 해준 것 이상을 선물했다. 어둡던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춘 것이다. 어르신의 자전거를 계기로 나는 재활훈련도 배달도 열심히 했다. 몇 달이 지나 나는 전기 자전거를 장만했다. 그리고 어르신을 찾아가 작은 선물과 함께 인사를 드렸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르신은 날 기억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누군가를 도우면 몇 배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 같구먼. 나는 오늘도 자전거에 오른다. 언젠가 다시 2다리로 신나게 달릴 그날을 소망하며 잃은 것이 많은 삶이 아니라 더할 것이 많은 삶을 살고 있음에 오늘도 웃는다. 소중한 이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며 더불어 살아가야지. 봉성창님, 서울시 노원구